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2. 우주호텔 USA. 그 순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윙카시의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뿐만은 아니었다. 이틀 전 미국은 미국 최초의 우주호텔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우주에 무사히 도착시켰는데 그것은 길이가 300m도 넘는 거대한 소시지 모양의 캡슐이었다. 이름하여 우주호텔 USA라고 하는 이 캡슐은 우주시대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호텔 안에는 테니스 코트를 비롯해 수영장, 체육관, 아이들 놀이방과 방마다 욕실이 딸린 500개의 호화스러운 객실을 갖추고 있었다. 완벽한 중앙식 냉방 시설에다 중력 생성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서 호텔 안에서는 떠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처럼 놀라운 우주호텔이 384km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호텔 손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시 정각의 케이프 케네디 우주항공국에서 발사하는 다소 작은 수송용 캡슐을 타고 호텔로 오고 가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주호텔에는 아직 단 한 명의 손님도 단 한 명의 우주 비행사도 타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누구도 이 거대한 물체가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고 발사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우주호텔 USA는 지구 궤도에 안전하게 진입했다. 그러자 첫 번째 손님이 수송 문제를 두고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 미국 대통령 자신이 이 우주호텔의 첫 번째 손님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호텔 방을 예약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 각국의 왕과 여왕들은 백악관에 전보를 쳐 압력을 넣었고 헬렌 하이워터라는 할리우드 영화배우와 결혼하게 된 오슨 카트라는 텍사스 출신 백만장자는 신혼부부 스위트를 내주면 하룻밤에 900만 원씩 내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손님의 시중을 들어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손님들을 호텔에 보낼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 궤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물체가 돌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우주호텔 USA의 전 직원을 한꺼번에 태우고 가는 커다란 수송용 캡슐이 바로 그것이다. 캡슐에는 지배인, 부지배인, 데스크 요원, 식당 여종업원, 사환, 객실 청소원, 제빵 요리사, 짐꾼들이 타고 있었다. 이 수송용 캡슐은 셔워스와 생크스 그리고 쇼울러라는 유명한 새 우주 비행사가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물이나 머리, 용기면에서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셔워스는 마이크를 잡고서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정확히 1시간 후면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의 행복한 안식처가 될 우주호텔 USA와 도킹하게 됩니다. 지금 정면을 바라다 보시면 그 웅장한 우주선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아하, 저기 뭔가 보이는군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셔워스, 생크스, 쇼울러, 그리고 지배인, 부지배인, 데스크 요원, 식당 여종업원, 사원, 객실 청소원, 제빵 요리사, 짐꾼들은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로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셔워스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그마한 로켓을 몇 발 발사했다. 그러자 수송용 캡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쇼울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라, 이건 우주호텔이 아니잖아. 생크스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맙소사. 저건 뭐지? 셔워스는 얼른 한 손으로 망원경을 들고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지상 관제탑과 연결되는 스위치를 켰다. 셔워스는 마이크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와라 휴스턴. 우리 위에 괴상한 물체가 떠있다. 우리보다 먼저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주선이다. 확실하다. 휴스턴 지상 관제탑에서 응답이 들렸다. 물체의 생김새를 자세히 말하라. 이건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정사각형이다.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들처럼 모두 헤엄을 치고 있다. 비행사는 몇 명인가? 아무도 없다. 비행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적어도 3명은 잠옷 차림이기 때문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상 관제탑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그딴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나? 셔워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건 심각한 상황이네. 가엾은 셔워스는 안타깝다는 어조로 말했다. 맹세할 수 있다. 3명은 잠옷을 입고 있다. 할머니 2하고 할아버지 1명이다. 똑똑히 보인다. 얼굴도 확실히 보인다. 모세만큼이나 늙은 노인들도 있다. 아흔은 좋게 된 듯하다.
지상 관제탑에서는 다시 큰 소리가 들렸다. 정신 나갔구나, 셔워스. 넌 해고다. 생크스를 대라. 생크스다. 잘 들어라. 휴스턴 괴상망측하게 생긴 유리 상자 안에서 늙은 새 3마리가 잠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있다. 뾰족한 수염을 기르고 검은 실크 모자와 자줏빛 연미복에 진한 초록색 바지를 입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작은 남자도 있다. 지상 관제탑에서는 또다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닥치지 못하겠나? 생크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도 보인다. 지상 관제탑은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 이 멍청아. 그건 위장을 한 비행사다. 작은 사내아이처럼 차려입은 난쟁이 비행사다. 나이 든 사람들도 다 비행사다. 모두 변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상 관제탑은 되물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놈들이 우리 호텔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 1.5km 전방에 우주 호텔이 보인다. 놈들이 호텔에 폭파하려는 거다. 비상사태다 이건.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끊어지더니 생크스의 이어폰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으면서도 굵고 거친 목소리였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맡겠네. 자네 거기 있나, 생크스? 물론 나 여기 있다. 그런데 넌 누군데 감히 끼어드는 건가? 참견하지 말고 비켜라. 도대체 넌 누구냐? 목소리가 대답했다. 난 미국 대통령이다. 생크스는 기가 막혔다. 그럼 난 오지의 마법사다. 지금 누구랑 장난하자는 건가?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두게, 생크스. 이건 국가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네. 생크스는 셔워스와 슈올러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이런 세상에 정말 대통령이야. 길리그레스 대통령이잖아. 아, 여보세요 대통령 카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 캡슐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는가? 생크스가 대답했다. 8명입니다. 모두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헤엄을 치다니? 이곳은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 카카. 모든 것이 공중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헤엄을 치고 있을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물론 알고 있다. 유리 캡슐에 대해 그 밖에 말해줄 만한 것이 있는가? 침대가 있습니다. 커다란 2인용 침대인데 그것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침대라고? 우주선 안에 침대가 있다는 소리를 나더러 믿으라는 말인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침대입니다. 대통령은 심하게 생크스를 꾸짖었다. 제정신인가, 생크스? 자네 머리는 공갈빵처럼 텅 빈 것이 틀림없네. 숄러로 바꿔주게. 숄러는 생크스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채며 말했다. 숄러입니다, 대통령 카카. 이렇게 직접 말씀해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말을 가로막았다. 인사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말해보게. 침대가 틀림없습니다, 카카. 제 망원경으로도 보입니다. 침대보에다가 담요, 매트리스까지. 대통령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빽소리를 질렀다. 그건 침대가 아니다, 이 바보들아. 그게 바로 위장술이다. 그건 폭탄이라고. 침대로 위장한 폭탄이란 말이다. 놈들은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우주 호텔을 폭파시키려는 거다. 놈들이라니요? 놈들의 정체가 뭡니까, 대통령 카카? 대통령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만 떠들게. 생각 좀 해야겠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쇼울러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생크스와 셔워스도 기다렸다. 지배인, 부주배인, 데스크 요원, 식당 여종업원, 사환, 객실 청소원, 제빵 요리사, 짐꾼들도 기다렸다. 휴스턴 지방 관제탑에 근무하는 직원 100명도 모니터 앞에 앉아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제군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 앞에 혹시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입니다, 카카. 그렇다면 카메라를 켜게. 이 한심한 친구야.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말일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군요. 대통령 카카는 역시 다르십니다. 그럼 켜겠습니다. 슈월러는 우주선 앞쪽에 장치된 카메라의 스위치를 켰다. 라디오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5억에 달하는 전세계 사람들은 모두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셔워스와 생크스 그리고 슈올러가 목격한 물체를 화면을 통해 직접 보게 되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기이하게 생긴 유리상자가 보였다. 유리상자 안에는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른 7명과 사내아이 하나 그리고 커다란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중 노인 셋은 맨다리를 드러낸 잠옷만 걸치고 있었다. 또 사람들은 유리상자 저 너머로 은빛으로 반짝이는 우주호텔 USA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은 유리 상자와 그 상자 안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강인하고 튼튼한지 우주복을 입을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다. 저들은 과연 정체가 무엇이고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세상의 침대를 위장한 저 커다랗고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폭탄이라고 하던데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도대체 저것으로 어쩌려는 걸까?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와 일본, 인도, 중국, 아프리카,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세계 각지의 사람들 가슴에 공포가 닥쳐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대통령은 마이크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숄러, 놈들을 처치하라. 알겠습니다, 카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3. 도킹.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우리의 일행도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1.5km 전방에 은빛 나는 거대한 우주호텔 USA가 분명히 눈앞에 있었다. 그 뒤로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나 역시 크기가 대단한 수송용 캡슐이 보였다.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엄청나게 큰 두 캡슐 사이에 끼인 꼴이 되었다. 둘 사이에 있으니 유리 엘리베이터도 거대하다고 할 만큼은 못 되었다. 일행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수송용 캡슐을 조정하는 우주 비행사 셔버스, 생크스, 쇼울러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지난 6개월간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다른 뉴스는 젖혀두고 이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왔기 때문이다. 우주호텔 개발 계획은 금세기 최대의 사건이었다. 윙카 씨가 말했다. 정말 기막힌 행운이에요. 우주호텔 개발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이렇게 직접 함께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쏘아붙였다. 위대한 순간이라니 이건 끔찍한 상황이라고 당장 방향을 돌리지 못하겠소? 찰리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린 눈으로 봐야 해요. 수송용 캡슐이 우주호텔과 도킹하는 장면을 꼭 봐야 한다고요. 윙카 씨는 찰리가 있는 곳까지 날아와 귀에다 속삭였다. 찰리, 우리가 선수를 치자. 우리가 먼저 날아가서 우주호텔에 탑승하는 거야. 찰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찰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고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안 될 거예요, 윙카 씨. 다른 미행물체와 도킹하려면 온갖 종류의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윙카 씨는 자신만만했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떤 물체와도 도킹할 수 있단다. 맘만 먹으면 악어하고도 할 수 있어. 내게 맡겨봐라 얘야. 조할아버지 들으셨어요? 우리가 우주호텔에 도킹해서 먼저 탑승할 거래요. 조할아버지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야호,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선생.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할아버지는 윙카 씨의 손을 잡더니 마치 체온기를 털어내듯 마구 흔들어댔다. 조세핀 할머니는 불만이었다. 조용히 좀 해요. 이 어리석은 양반아. 이 지경으로 곤란한 상황도 다시는 없을 거라고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소. 조지아나 할머니도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버켓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만약 우리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요? 버켓 부인도 걱정이 되었다. 잡히면 어떡하냐고요. 조지아나 할머니도 한마디 했다. 그래 나 총이 쏘이면 어쩌려고. 윙카 씨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만약 내 수염이 시퍼런 시금치로 만들어졌다면 어쩔 건데요. 쓸데없이 궁시렁대기만 하니 이러니 저러니 걱정만 하다간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콜럼버스가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지? 라든가 해적을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앞세웠으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찰리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싶으냐? 그러기는 싫지? 자, 그럼 떠나보자. 잠깐만요. 도킹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눌러야 하는 세 종류의 단추가 엘리베이터 이쪽 저쪽 벽에 달려 있거든요. 전 이쪽에 있는 흰색과 검은색 단추 2개를 맡겠습니다. 윙카 씨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더니 마치 커다란 새가 날아가듯 엘리베이터 안을 가뿐히 가로질러 흰색과 검은색 단추가 있는 곳까지 날아갔다. 조할아버님, 그쪽에 있는 은색 단추 옆에 예,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계세요. 찰리, 넌 천장으로 가서 작은 금색 단추에 가 있으렴. 이 단추들은 엘리베이터 각 측면에 달려있는 추진 로켓을 발사하는 단추들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쓰지요.
조할아버지가 누른 단추는 우현, 즉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는 단추랍니다. 찰리는 좌현, 즉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할 수 있지요. 제가 만추 단추는 상승이나 하강 또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는 단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천장과 바닥 한가운데 떠있던 찰리가 외쳤다. 안 돼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지요? 천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찰리는 수영하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팔다리를 요란하게 움직여 퍼덕거려 보았지만 때때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윙카 씨가 알려주었다. 아이고 얘야,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는 수영하듯 하면 안 된다. 알겠지만 물속과는 다르거든. 이건 공기야. 아주 비중이 약한 공기라고. 밀쳐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트 추진법을 이용해야 한다. 날 봐라. 우선 크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런 다음 입을 둥글게 모아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다음 힘차게 숨을 내뿜어봐. 아래쪽으로 보면 몸이 휙 위로 움직여 갈 거다.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지. 이제 방법을 알겠니? 입을 추진 로켓처럼 사용하면서 몸을 우주선을 작동하듯 해야 하는 거다. 윙카 씨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를 윙카 씨가 가르쳐준 대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금세 사람들의 입김과 콧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빨간 플라넬 잠옷 아래 뼈만 앙상한 두 다리를 쭉 뻗은 조지아나 할머니는 코뿔소처럼 씩씩 김을 뿜어대며 엘리베이터 안을 구석구석 누비고 날면서 소리쳤다. 비켜! 비키라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속도로 버켓시 부부와 충돌하고 말았다. 조지 할아버지와 조세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지구에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질 거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화면으로는 모든 상황이 그리 똑똑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면에 비친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는 자몽만 했고 뿌얘진 유리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자몽 과즙만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마치 곤충들처럼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미국 대통령이 큰 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쇼얼러는 무전기에다 대고 대답했다. 아마도 인디언 전사들이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추는 전쟁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 그렇다면 저들이 붉은 인디언들인가 보군.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카카. 아니, 자네가 방금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쇼울러?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카카. 조용히 하게. 자네 때문에 더 정신이 없네. 한편 엘리베이터에 있던 윙카 씨는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제발 그만들 날아다니세요. 도킹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윙카 씨 곁에 스쳐날며 도리어 화를 냈다. 썩어 빠진 꽁치 같은 양반아. 이제 신이 날만 하니까 그만두라고. 어? 조세핀 할머니도 신이 나서 뽐을 냈다. 모두들 날 좀 봐요. 내가 날아다니고 있다고요. 난 금빛 독수리다. 그래도 제일 빠르게 나는 사람은 나야. 조지 할아버지는 얼마나 재빠르게 휙휙 날아다니던지 잠옷 뒷자락이 앵무새 꼬리처럼 휘날렸다. 찰리가 말했다. 조지 할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주로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리 비켜라. 난 전부 재택이다. 윙카 씨는 화를 냈다. 이런 멍청한 눈문 박쥐 같은 양반들. 마침내 기진맥진해진 노인들은 숨을 헐떡거렸다. 노인들은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에 떠 있었다. 윙카 씨가 말했다. 찰리, 준비됐지? 조 할아버님도요. 천장 가까이 가 있던 찰리가 대답했다. 다 준비됐어요, 윙카 씨. 이제 제 말대로 하세요. 제가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로켓을 발사하면 안 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찰리, 너는 좌연이다. 조 할아버님은 우연입니다. 윙카 씨가 자신이 맡은 두 개의 단추 가운데 하나를 누르니 곧바로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밑에서 로켓이 튀어나갔다.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갔다. 그러더니 아찔할 정도로 빠르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윙카 씨가 외쳤다. 좌연으로 완전히 꺾어라. 찰리는 자기가 맡은 단추를 눌렀다. 로켓이 발사되자 엘리베이터는 제자리를 찾았다. 윙카 씨가 외쳤다. 자, 그대로 전진 우연으로 10도 꺾으십시오. 그만. 그대로요. 가만. 그러자 순식간에 엘리베이터는 은빛으로 빛나는 엄청나게 큰 우주 호텔 바로 아래에 가 있었다. 윙카 씨가 말했다.
볼트로 조인 사각형 문이 보입니까? 저것이 바로 도킹 입구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좌연으로, 정지, 약간 우연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차근차근.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의 뒤쪽 바로 아래에 대어놓은 보잘것없는 나룻배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주호텔이 그들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였다. 찰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조바심이 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네.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